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성범죄자가 술을 마시고 폭행 사건을 일으켜 법원에서 금주 명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엿새 뒤에 12시간 동안 또다시 술을 마셨는데요. 법무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YTN에 제보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성폭행 범죄를 옥살이한 뒤 2018년 5월 출소한 A씨.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를 찾는데 그러고도 술에 취해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을 위협하는 등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8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A씨는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정오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집 밖으로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고 A씨는 자정쯤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A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 파악을 하고 외출했을 경우엔 귀가 시간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몇 시 귀가할 건지 그냥 전화를 왔었죠. 한 번 했어요. 11시 50분에서 거의 12시 사이에 항상 하니까요, 전화를. 법무부의 확인 전화를 받은 A씨는 아내와 함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법무부는 이를 고지고대로 믿고 A씨를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이제 배우자랑 같이 있고 이제 2시쯤 들어가겠다 하니까 이제 야간 근무자는 이제 그 외출 제한 위반한 그 긴급한 출동 사항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제 우선. 법무부는 또 A씨가 음주 제한 상태라 하더라도 술자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뭐 술자리에 있었다 그 부분만으로 뭐 준수 사항 위반은 뭐 아니죠. 준수 사항이라는 부분은 이제 보호관찰관이 이제 계속 직접 보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그 부분이 중대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제재 조치를. 하지만 A씨는 당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했는데도 법무부가 자신을 방치한 건 말이 안 된다며 자신뿐 아니라 법무부도 문제가 많다며 관련 사실을 YTN에 제보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본인 말처럼 A씨가 잘한 건 없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건데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안윤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아내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거리를 2시간 반 가까이 헤맸습니다. 핸드폰 위치값이 뜨는 데가 역 3번 출구 쪽이에요. 발견을 못 해가지고 또 집 쪽으로 가는 길에 있을까봐 해가지고 집 쪽까지 쭉 다 수색을 했다는 거죠.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쉽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경찰은 A씨가 착용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의 신원조회 시스템엔 관련 내용이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라고 뜨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법무부는 실종 신고 사실을 모르고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연락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찰로부터 뭐 요청받은 사실도 없고 배우자한테 이제 뭐 전화를 받은 부분도 없었거든요. 현행법상 경찰은 법무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2 신고 즉시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경찰에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자발찌 착용자가 연루된 사건이 벌어져도 경찰이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전자발찌 착용자구나 이렇게 경찰이 초등 단계에서 알 수가 있느냐도 없단 말이에요. 와중에 재범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법무부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완벽한 공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장치인 만큼 전과 기록을 사법기관끼리 공유해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